자, 다음으로 로봇의 엔드 이펙터가 작업 공간에서 지나가는 경률점을 생성하는 패스 플래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내비게이션 툴박스가 로봇 매니플레이터를 위해 제공하는 경로 생성 방법은 RRT 알고리즘입니다. RRT는 무작위로 샘플링된 상태로 상태 공간에 트리를 생성을 해서 고차원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태 공간의 노드는 로봇의 상태이고 상태 공간은 많은 로봇 상태의 집합입니다. 충돌을 피해야 하는 물체의 위치도 상태 공간 안에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럼 RRT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무작위로 샘플링한 상태 X 랜덤에 기존의 트리에서 가장 가까운 노드를 찾습니다. 이때 너무 멀리 있는 노드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 거리 한계를 두고 새로운 노드를 찾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X 골에 도달할 때까지 트리를 랜덤하게 펼쳐가면서 공간을 서치를 합니다. RRT는 상태 공간 안에서 다양하게 장애물 혹은 컨스트레인트를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회피하는 경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높은 로봇 매니플레이터에 적합한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랜덤하기 때문에 단점도 있습니다. 랜덤하기 때문에 패스가 삐뚤삐뚤할 수 있고 항상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고 플래닝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RT 알고리즘은 랜덤하게 샘플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단 경로를 생성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RRT 스타는 RRT 한계를 보완한 것인데 이터레이션을 더하면서 더 좋은 패스가 나오면 패스를 수정합니다. 이 때문에 RRT의 개선된 버전인 RRT 스타가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RRT와 유사하지만 주어진 검색 반경에서 트리가 연결된 이후에도 트리를 다시 연결을 하고 더 짧은 경로를 찾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인위적입니다. 언제 서치가 끝날지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터레이션 수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RRT 스타가 좋은 것은 밑에 그림처럼 가구를 옮기는 것 같이 고차원의 문제를 다룰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로봇 매니플레이터를 위해서는 양방향 RRT 알고리즘까지 적용이 됩니다. 양방향 RRT 플래너는 지정된 시작점과 목적점 양쪽에서 동시에 두 개의 트리를 만듭니다. 더 높은 자유도를 가진 시스템에서 더 빨리 경로를 찾기 위함입니다. 트리를 확장하기 위해 플래너는 RRT와 같은 방법으로 맥스 커넥션 디스턴스 거리만큼 가까운 노드에서 한 단계 확장합니다. 각 트리에서 확장 후 플래너는 두 트리 간의 연결을 시도합니다. 새 확장 노드와 반대쪽 트리에서 가까운 노드를 사용을 합니다. 충돌이 검출되는 경우 그 연결은 트리에 추가를 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양방향 RRT를 로봇 매니플레이터 전용으로 구성한 함수가 바로 매니플레이터 RRT입니다. 사용 방법은 로봇을 일단 로드를 합니다. 바로 매니플레이터 RRT 함수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구성을 하는데 이때 입력은 기준 로봇 모델과 주변에 정의된 물체 또는 장애물인 월드입니다. 기준 로봇 모델은 내부에서 로봇 내 간섭을 체크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정의된 물체는 주변 환경과의 충돌을 검출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충돌 체크하는 데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력만 하시면 여러분이 콜리전 체크를 사용하여 코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에서 전부 충돌 체크를 합니다. 시작점과 목표점을 지정을 하고 경로 계획을 수행한 다음 경로 단축을 위한 쇼턴 함수를 사용하여 최단 경로를 만듭니다. RRT 방법이 랜덤 샘플링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가 삐뚤빼뚤해서 쇼턴 함수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또 인터폴레이터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랜덤 샘플링 방식에 경류점 간의 시간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폴레이터 함수를 써서 경류점 사이 거리를 균등하게 만들어줍니다.
매니플레이터 RRT는 C코드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경로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패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RRT 외에도 로보틱스 시스템 툴박스에서는 촘프라는 플래닝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촘프는 충돌뿐만 아니라 스무스니스도 함께 코스트 펑션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최적화 기법을 통해 플래닝하는 방법입니다. 촘프와 RRT의 차이점을 보면 첫째, 촘프는 타임스텝이 포함된 경유점을 플래닝 결과로 생성을 하고 RRT는 단수 경유점을 결과로 산출을 합니다. 둘째, 촘프는 스무스니스를 비용함수의 요소로 고려를 하였기 때문에 패스가 부드럽고 RR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랜덤 샘플링 방식이기 때문에 들쭉날쭉합니다. 셋째, 충돌 측면에서 촘프는 충돌 비용 함수의 하나 요소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조건과 솔버에 따라서 충돌 계절을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RRT는 충돌하는 노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촘프는 환경 요소들이 구로 모델링이 되어야 하고 RRT는 컨벡스 콜리전 지오메트리를 사용을 합니다. 촘프에서 구로 환경을 모델링하는 이유는 옵티마이징 기반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봇 모션을 개발하는 목적과 환경에 맞게 사용자가 플래너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이동 거리가 짧고 경로가 부드럽게 설계가 됐어도 로봇의 진동이 적은 최적의 경로를 설계를 했더라도 그 경로가 충돌이 발생하는 경로라면 그 경로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충돌을 체크하려면 충돌 객체를 모델링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충돌 객체는 가장 기본적으로 박스나 원기둥, 구로 충돌 객체를 만들 수 있겠죠. 또 non-convex, 즉 오목한 형상이 있을 때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폴리곤으로 다 쪼개야 할 겁니다. 연상량도 늘어나고 충돌 체크를 위한 시간도 늘어나겠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볼륨을 가진 캡슐로 컨벡스하게 표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자를 컨벡스하게 만들기 위해 상자를 감싸도록 방금 말씀드린 캡슐로 감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컨벡스 디커버전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방법 등은 모델링이 필요로 합니다. 모델을 가지고 충돌 객체들을 다 지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로봇이 동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장애물이 발생하는 동적인 충돌 환경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비전 센서에서 만들어진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가지고 오큐펜시 맵을 만들어서 충돌 환경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기능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충돌 검출은 충돌 대상 물체를 지정을 하고 그 물체 간의 겹침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른쪽의 4개 함수는 충돌 형상을 지정을 합니다. 각각 직립면체, 원기둥, 구, 메시로 표현된 자유 형상입니다. 이렇게 형상이 일단 지정이 되면 체크 콜리전 함수를 이용해서 지정한 물체 사이의 겹침을 확인하고 물체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줍니다. 예제에서는 일단 로봇을 로드해서 로봇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매물 물체를 지정을 합니다. 왼쪽에 박스 1, 오른쪽에 박스 2, 상단에 구인 오브젝트 3를 만듭니다. 그리고 로봇의 발목에 해당되는 부위를 지정하기 위해 CAD 파일에서 추출한 점 데이터 로드에서 메쉬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이제 충돌 체크를 해보면 팔목 부위와 오브젝트 3가 충돌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의하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죠. 로봇의 형상을 다시 정의하고 로봇의 움직임에 따라 충돌 체크 대상 바디의 위치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다양한 방법으로 충돌 체크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미 리지드 바디 트리에는 STL 파일의 로봇 형상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정한 컴퓨테이션으로 로봇의 위치는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함수에 로봇 모델, 로봇 컨피그레이션, 충돌 체크할 물체들의 집합만 딱 지정을 하면 충돌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생긴 로봇이 있습니다.
붉은색 원안에 오목한 non-convex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표현하려면 많은 삼각형들로 이렇게 잘게 쪼개야 되는데 삼각형 각각을 충돌 체크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면 왼쪽과 같은 로보링크를 컨벡스한 캡슐 2개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럼 많은 삼각형 대신 캡슐 2개로 충돌 체크할 메시가 정해지기 때문에 충돌 체크하는 데 시간이 훨씬 적게 들 것입니다. 젠스피어라는 캡슐을 정해준 개수의 만큼 구로 나눠서 표현하는 방법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표현을 하면 촘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의 플래너는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는데 9인 경우에는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컨벡스 디컴포지션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콜리전 캡슐보다 일반화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로봇이 상자 안에 물체를 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봇과 상자의 충돌을 고려해서 모션 플래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non-convex한 충돌체를 모델링할 때 필요한 방법이 컨벡스 디컴포지션입니다. 여기 STL 메쉬 형식의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를 컨벡스하게 만들기 위해 상자를 감싸도록 캡슐을 볼륨으로 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볼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빈피킹과 같은 태스크에서 충돌 체크를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이럴 때 non-convex한 물체를 컨벡스한 조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이것이 콜리전 VHHD 방법입니다. 오큐펀시 그리드는 로봇 주변의 공간을 그리드 셀로 이산화해서 그리드 셀을 점유하는 물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률적으로 표현하는 환경 표현 방식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들과 달리 주변 환경에 대한 별도 모델링 없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뿌려서 오큐펀시 맵을 만듭니다. 메시로 충돌체를 모델하는 뿐만 아니라 오큐펀시 맵으로 동적인 주변 환경을 표현해서 모션 플래닝에 함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오큐펀시 맵을 앞에서 소개드린 매니플레이터 RRT에 입력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충돌이 없는 경로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다루고 있는 예제에서 충돌을 고려한 모션 플래너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콜리전 박스를 통해서 로봇을 지면에 고정하는 로봇의 하단부인 로봇 베이스를 콜리전 메시로 지정을 합니다. 사과를 인식하는 퍼셉션 단계에서 생성되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로드를 합니다. 오큐펜시 맵 3D 객체를 만들고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매니플레이터 RRT에 로봇 모델과 충돌 객체, 오큐펜시 맵 정보를 넣고 오브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이때 콜리전 체크를 스킵하는 옵션도 줄 수가 있는데요. 해당 바디와 인접한 바디와의 충돌이나 페어런트, 차일드 관계에 있는 링크 간의 충돌 체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플랜 함수를 통해 경로를 생성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인터프레이터 함수를 통해 경류점 사이의 거리가 균일한 경로로 보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매틀랩으로 만든 충돌을 고려한 모션 플래너를 심링크 블록에 넣어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모션 플래닝 심링크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 안에는 크게 3개의 서브 시스템이 있습니다. 방금 만든 모션 플래너를 여기 블록에 넣기만 하면 시작 컴피그레이션과 타겟 컴피그레이션이 입력이 되고 경류점을 출력하는 모션 플래너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 플래닝을 통해 경로를 생성을 하였다면 경류점 간의 거리를 어떤 속도와 가속도로 움직일지 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궤적 생성 부분입니다. 패스 플래닝을 통해 로봇의 엔드 이펙터가 지나야 할 웨이포인트가 생성이 되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 웨이포인트 사이의 궤적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보관을 어느 공간에 하는지에 따라서 태스크 스페이스 궤적 계획과 조인트 스페이스 궤적 계획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태스크 스페이스 궤적 생성은 경류점 사이의 보관을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먼저 하고 각각의 보관점들을 인버스 키미스를 사용해서 조인트 공간 변수들로 만듭니다. 반면에
조인트 스페이스 궤적 생성은 경유점에서 먼저 인버스 키믹스를 통해 조인트 공간 변수로 만든 후 조인트 공간에서 보관을 사용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게 되는데요. 태스크 스페이스의 경우 직선 궤적과 같이 태스크에 필요한 궤적이 정확하게 생성이 되지만 각 보관점에 대해서 인버스 키믹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많습니다. 반대로 조인트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경유점에서만 인버스 키믹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연산량은 작지만 궤적의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용한 예제는 조인트 스페이스 궤적 생성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궤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보관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틀랩에서는 다양한 보관 궤적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보관 궤적은 부드러운 궤적이어야 하며 여기서 부드러운이란 그 자체가 연속이며 1차 미분도 연속인 궤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부드러운 궤적 예시로는 사다리꼴 속도 프로파일 궤적과 다항식 궤적 등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다리꼴 궤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다리꼴 속도 프로파일 궤적의 특징은 등속 구간과 일정한 가감속 구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 그래프를 보면 가감속 구간에서 2차식 형태를 가지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리니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속도에서 불연속이 나타나기 때문에 로봇 기구부에 마모나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다음 짝의 다항식 궤적 생성입니다. 다항식 궤적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설명드린 사다리꼴 속도 프로파일 궤적과 달리 궤적의 2차 미분인 가속도에서도 연속이 되도록 궤적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차 다항식은 위치 속도에 대해 시작점과 끝점에 4개의 경계점을 잡아주고 5차 다항식은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해 6개의 경계 조건을 잡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방법의 궤적을 비교해보면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사다리꼴 방법은 경유점에서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지만 다항식 방법은 모션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궤적 생성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모션 플래닝 블록이 있습니다. 모션 플래닝 블록을 열면 3개의 서브 시스템이 나옵니다. 시뮬링크에 다양한 트라젝토리 블록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폴리노미얼 트라젝토리를 선택을 합니다. 앞서 모션 플래닝의 출력인 웨이포인트와 현재 시간을 입력으로 받으면 조인트 위치, 속도, 가속도를 출력으로 생성을 합니다. 앞에서 궤적 생성을 통해 추종해야 할 조인트 위치, 속도, 가속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궤적을 추종하기 위해 필요한 토크를 생성하는 토크 제어기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포워드 다이나믹스와 인버스 다이나믹스는 기존의 로봇 정보에 로봇 각 부위의 매스와 무게중심, 이너샤, 조인트의 변이 정보, 중력, 로봇에 작용하는 외력을 주고 목표 가속도가 주어졌을 때 이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토크를 얻는 것이 인버스 다이나믹스입니다. 조인트 토크를 입력하면 로봇의 각 조인트가 가질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포워드 다이나믹스입니다. 둘 모두 함수로 지원이 되고 있고 리지드 바디 트리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인버스 다이나믹스의 개념을 가지고 토크 제어기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로봇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액추에이터, 즉 모터의 적절한 토크를 로봇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토크량을 토크 제어기에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는 PD 제어기로 피드 제어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코리얼과 같은 속도와 관련 있는 토크나 중력 토크와 같은 동력학 요소를 피드포워드 제어할 수 있는 블럭들도 시뮬링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피드포워드 제어를 통한 한 스텝 빠른 제어가 가능하고 일반 로봇 회사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시뮬링크를 활용해서 손쉽게 제어기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력학 제어기가 어디에 설계되어 있는지 예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시스템 블록을 열면
앞에서 만들었던 컴퓨티드 토크 제어기와 로봇 물리 모델이 있습니다. 제어기에서 만들어진 토크가 심스케이프 로봇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각 조인트에 해당 토크를 입력을 하게 되면 각 조인트에서 속도, 각 가속도가 출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만든 태스크 스케줄러, 모션 플래너, 제어기를 모두 합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3개의 태스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스테이트 플로우로 상위 제어 로직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로봇 매니플레이터의 모션 플랜을 구현하기 위한 기구학과 충돌 검출, 경로 계획, 궤적 생성과 같은 매틀랩과 시뮬링크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기능들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제어를 위한 동력학 제어 블록들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맥속스의 강창수 부장이었습니다.